자,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렇게 연계형 챗봇까지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정말 실용적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만드는지 참 궁금해하시는 그러한 기술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바로 이 다이얼로그 플로우의 엑셀 파일들의 대용량 데이터를 한 번에 넣는 방법입니다. 자, 구글의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이용할 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자신은 직접 하나씩 어떠한 인텐트를 만들어서 입력 및 출력 값을 넣어야 되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챗봇을 위해서 사전에 엄청 많은 양의 데이터를 준비해서 한 번에 넣어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웹사이트에서 파이썬 등을 이용해서 어떻게 크롤링한 데이터 같은 거를 한꺼번에 다이얼로그 플로우에 넣고자 할 때 등의 꼭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번 바로 실습을 위해서 간단하게 엑셀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엑셀 파일 같은 경우는 끝자리가 CSV 형태로 주로 끝나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자,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영어 대화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어떠한 챗봇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family라는 주제가 있을 때 첫 번째 인텐트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사용자가 입력을 한다고 해볼게요. How many people are there in your family? 이런 식으로 한번 말을 해볼게요. 그 다음 뭐 이렇게 두 번째로는 이런 식으로 각가지 입력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 저장을 해주시고요. There are 5 people. 뭐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어떤 사용자의 입력 정보가 있고 그에 대한 챗봇의 응답 정보가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 이제 이것과 이것은 서로 다른 인텐트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이제 이러한 엑셀 데이터를 다이얼로그 플로우에 어떻게 한 번에 넣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겠죠. 자, 이렇게 엑셀 파일을 저장해 주신 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렇게 텍스트 파일로 열어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적절히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이얼로그 플로우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CSV 파일을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은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대신에 JSON이라는 그러한 표준 형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는 여러 개의 인텐트를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러한 CSV 파일을 다이얼로그 플로우에 맞는 전용 JSON 형식으로 바꾸어서 업로드를 진행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다이얼로그 플로우 전용 JSON 형식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바로 한번 예시로 하나의 에이전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new agent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한국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게요. 자, 그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두 개의 인텐트가 들어가 있죠. 이거 다 지워 줄게요. 우리가 우리만을 위한 하나의 인텐트를 만들어 볼 거니까요. 이제 바로 여기에서 인텐트를 하나 만들어서 이름을 테스트라고 지어 볼게요. 그 다음에 입력값으로는 간단하게 뭐 이런 식으로 의미 없는 단어들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넣어 주시고 이렇게 응답 메시지까지 담길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세이브를 해주신 다음에 한 개의 인텐트를 더 만들면 좋겠죠. 하나를 더 만들어서 대충 그냥 아무 내용이나 넣어준 다음에 한번 세이브를 해줄게요. 즉 이렇게 지금 우리의 새로운 에이전트에는 총 2개의 인텐트가 담겨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한번 이 설정 창에 들어가서 Export and Import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zip 파일을 이렇게 임포트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zip 파일로 내보내기 할 수 있는 기능 또한 존재해요. 한번 이걸로 내보내기를 해볼게요. 내보내기를 했으니까 이제 한번 내용을 분석을 해봐야겠죠. 이렇게 안에 어떠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인텐트는 전부 다 인텐트 폴더 안에 담겨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test.json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열어보니까 인텐트 이름이 담겨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아래쪽에는 인텐트의 응답 관련 정보가 담겨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JSON 형태의 문서를 만들어서 이러한 내용들만 바꾸어서 다시 압축을 한 다음에 다이얼로그 플로우에 넣어준다면 성공적으로 동작을 하겠죠. 이어서 한번 테스트 유저 세이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보니까 이제 여기에는 사용자의 메시지 정보가 담기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즉 이러한 내용들을 다 조금씩 바꾸어서 다시 업로드를 시키면 성공적으로 마찬가지로 잘 작동하겠죠. 즉 이제 이러한 특성을 잘 파악하셨으면 이제부터는 각자 자신이 사용하기 좋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이러한 JSON 파일을 만들어서 한 번에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직접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미리 파이썬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보았어요. 한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파이썬을 이용해서 JSON 파일을 만들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따라서 저는 파이썬 개발 환경인 주피터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 파이썬 개발 환경 주피터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궁금하시는 분은 제 파이썬 강의를 들으시면 수월하게 들으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주피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먼저 파이썬으로 엑셀 SCV 파일을 여는 방법에 대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한번 파이썬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픈 파이엑셀을 넣어 줄게요. 즉 어떠한 엑셀 파일을 처리하기에 용이한 파이썬 기본 라이브러리인데요. 이제 한 건의 대화에 대한 정보를 담는 객체입니다 라고 해서 이 CSV 파일에 맞는 형태로 한번 간단하게 클래스를 정의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처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게 이 엑셀 파일 같은 경우는 이 컴마로 구분될 수 있도록 만들게요. 이렇게 컴마로 각각의 데이터가 구분될 수 있도록 만들고, 이제 이렇게 UTF-8 파일로 덮어쓰기에서 저장할 수 있도록 하신 다음에 이렇게 컴마로 잘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CSV 파일을 열어보시면요, 이렇게 다 컴마를 구분으로 해서 각각의 열의 데이터가 담겨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이것을 파이썬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어 줄게요. 영어 대화 데이터가 클래스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입력, 그 다음 응답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요. 기본적으로 4개의 변수가 멤버 변수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게요. 컨텐트 네임, 컨텐트 타입. 즉 아까 전에는 이게 패밀리가 되겠고 이게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퀘스천과 앤서가 담길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self.content name에는 content name, 즉 이런 식으로 생성자를 만들어 주시고요. 아마 자바나 파이썬을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잘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사실 따라 하시면서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출력하는 것 또한 만들어 줄게요. 자, 질문 정보와 답변 정보 또한 출력될 수 있도록 만들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 대화 데이터가 담긴 엑셀 파일을 열 수 있도록 합니다. 워크북, 즉 엑셀 파일을 그대로 열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저희는 이제 input.scv였죠. 이제 이어서 활성 시트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배열을 만들어서 컨버세이션이라고 해서 여기에 담길 수 있도록 할게요. 현재 시트 내에 존재하는 모든 영어 데이터를 객체로 담는 거죠. 자, 이렇게 배열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한 행 한 행을 읽어가면서 해당 행의 첫 번째 값이니까 바로 이 엑셀 데이터에서 여기를 의미하겠죠. 이게 바로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이니까요. 이게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네 번째 열까지 있는 거죠. 이걸 다 각각 담을 수 있도록 하면 돼요.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네 번째 열까지 담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onversation append라고 해서 해당 객체를 담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엑셀은 다 처리했으니까 닫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onversations까지 전부 다 담겼으니까 이제 출력을 하면 되는 거죠. 이제 한번 동작을 시켜보도록 할까요? 그럼 이렇게 CSV 파일을 열 수 없다고 나오네요. 그러면은 그냥 엑셀 파일로 바꿔주겠습니다. 확장자만 바꾸어도 아마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거예요. 이렇게 값을 바꾼 뒤에 다시 한번 메모장으로 열어볼까요? 이렇게 똑같이 잘 구분이 되어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한번 이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확장자를 바꾼 다음에 다시 열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떠한 추가적인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냥 엑셀 파일을 다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엑셀 파일을 만드셔서 넣으시면 큰 오류 없이 진행이 될 거고요. 이게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오픈파이 엑셀 같은 경우는 훼손되지 않은 그러한 엑셀 문서에만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하는 도중에서 CSV 파일로 바꾸고 다시 이렇게 XLSX 파일로 바꾸는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면은 엑셀 파일이 손상되었다고 나오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류가 나오시는 분은 새롭게 다시 엑셀 파일을 만들어 주시고 그에 맞게 실행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작동할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각각의 영어 대화 정보를 다 배열에 담아서 이렇게 질문과 답변 형태로 성공적으로 출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로써 파이썬에서 성공적으로 엑셀 파일을 읽어서 처리를 했구나 정도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제 실제로 이렇게 파이썬에 담긴 데이터를 제이슨 다이얼로그 플로우가 이해할 수 있는 제이슨 형태로 출력을 해서 다이얼로그 플로우에 넣어주면 되겠죠. 이제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다이얼로그 플로우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 제이슨 파일을 다 분석을 하셔가지고 넣으셔야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귀찮아할 것 같아서 미리 분석을 해놓았어요. 제 블로그의 127번째 글에 가보시면요,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이 부분이 엑셀에 담긴 데이터를 다이얼로그 플로우에 넣을 수 있는 제이슨 형태로 바꾸는 부분의 코드입니다. 첫 번째 원소부터 차례대로 모든 원소에 대해서 원소에 담긴 정보를 파일 형태로 이렇게 쓰기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모든 원소에 대해서 쓰기 작업을 수행을 해줄 거예요. 이 id 값 같은 경우는 중복이 되더라도 제가 다이얼로그 플로우에 넣어 보니까 문제가 없더라고요. 이걸 한번 그대로 돌려 보시면요, 자, 이렇게 family1.json, family1의 usersayco.json 이렇게 총 4개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저희 엑셀 파일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총 2개의 인텐트가 담겨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즉, 엑셀 파일을 전부 다 읽어서 그에 맞게 다이얼로그 플로우에 넣을 수 있는 제이슨 파일을 자동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엄청 깔끔하죠? 사실 코드는 조금 더럽게 제가 짰는데요, 정상적으로 작동할 겁니다. 네. 간단하게 코드 리뷰를 해드리자면요, 이 네임 부분에 들어갈 내용은 말 그대로 인텐트 이름이 되겠고요. 이 메시지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인텐트에 대한 응답 정보가 이렇게 담기게 될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엑셀 파일에서 바로 이 부분이 응답 정보예요. 즉, 이제 사용자가 이러한 입력을 넣었을 때 이러한 응답을 챗봇이 할 수 있도록 넣어준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 이제 이어서 사용자가 입력하는 다양한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전부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자의 질문, 즉 입력 정보를 이렇게 또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또한 기본적으로 이렇게 반복문을 수행해서 전체의 대화 데이터에 대해서 다 사용자의 입력 문장에 대한 다이얼로그의 응답 데이터를 넣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영어 데이터를 넣어도 이렇게 다 제이슨 형태로 순식간에 뽑아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ID 값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알아서 다이얼로그 플로우에서 인식을 해서 처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제이슨 파일을 기존의 우리 인텐트에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에 있는 걸 다 지워주고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이 두 개의 인텐트 파일을 넣어줄게요. 그 다음 이제 이거를 그대로 압축해서 다시 우리 다이얼로그 플로우에 올려버리면 됩니다. 완전 사기죠? 엄청나게 많은 엑셀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순식간에 제이슨 형태로 우리가 직접 반복문으로 만들어서 다시 압축한 다음에 올려놓으면은 잘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한번 임포트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방금 만든 압축 파일을 업로드를 한 다음에 임포트라고 입력을 해서 직접 업로드를 해보게 되면요, 두 개의 인텐트가 추가가 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기존의 다이얼로그 플로우 프로젝트에 이렇게 인텐트가 추가적으로 등록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성공적으로 아까 전에 우리가 입력했던 입력 데이터와 응답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엑셀에 담긴 대용량의 데이터를 파이썬이라는 하나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제이슨 형태로 바꾼 다음에 다시 그걸 압축해서 이렇게 다이얼로그 플로우에 한꺼번에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좀 야매로 알려드리긴 했는데요, 이번 강의 내용은 조금 쉽지 않은 내용이 될 수 있으니까 한 번에 이해가 안 가시면은 그냥 넘어가시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나중에 시간이 날 때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학습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이번 시간은 이렇게 간단하게 다이얼로그 플로우의 대용량의 인텐트 정보를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